전남 진도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김포 확진자가 탄 비행기에 함께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남과 북의 지자체를 연결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흥 호동과 운곡마을이 설화 특화마을로 조성됩니다. 고흥군은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각종 설화나 이야기들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푹푹 찌는 연휴 기간 전남에서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폭염에 불이 나는가 하면 등산객이 쓰러지는 등 화재와 안전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최근 수도권 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재유행에 그동안 발생이 없었던 진도 지역도 뚫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었던 진도군. 수도권발 확산은 막지 못했습니다. 진도군 임회면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가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지난 12일 제주발 김포행 항공기 기내에서 김포시 70번째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 김포 70번 환자는 순복음교회 교인으로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도 확진자 A씨는 이 환자와 접촉 후 5일이 지난 17일이 돼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포시 보건소에서는 우리 군 A씨가 김포 확진자와 비행기 좌석 전후 3열에 포함되어 16일 일요일 밤 10시 40분에 접촉자로 통보하였습니다. 본인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즉시 17일 월요일 오전 11시 어제입니다. 무증상 상태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오후 8시 40분에 양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진의료원에 격리 중인 A씨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16명을 직접 접촉했고 마을 주민 등 간접 접촉자만도 7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마을 주민 71명과 A씨가 고추를 샀던 고추 농가에 대해 전원 검체를 채취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모두 자가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마을은 코호트 격리를 실시 후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수도권 교회와 광복절 집회, 광주 유흥주점 등을 방문한 전남 지역 대상자가 130여 명을 넘어섰다는 것. 15일을 전후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전국적으로 운집한 광화문 집회에 참여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기관으로부터 132명의 명단을 통보받아 진단 검사 결과 64명이 음성, 68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전파를 감염을 줄이는 것입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총괄 책임자로서 생각하시고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전라남도 방문을 자제하도록 공고했으며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여수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선박 3척이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음주운항 3건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혈중 알코올 농도 0.03, 0.04, 0.06%로 확인됐으며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해경은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생존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며 절대 음주운항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임시 공휴일이 더해져 사흘 동안 이어진 연휴 기간에 전남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화재와 안전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입니다. 담양의 한 비닐하우스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17일 낮 3시 50분쯤 선풍기 모터가 과열돼 화재로 이어진 겁니다. 당시 담양의 기온은 한낮 최고치인 35도. 비닐하우스 두 동이 모두 불에 타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우리 수재 피해를 입어가지고 농기 같은 것을 대형 선풍기를 이용해서 말리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선풍기 모터 과열로 인해서 불이 난 것 같아요. 영암에선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산악사고와 차량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16일 낮 1시쯤 월출산 입구에서 산에 오르던 50대 여성이 탈진해 구조됐습니다. 이어 저녁 8시 반쯤 영암읍의 한 도로에선 도로 위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체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보니까 월출산 산성대 입구 그 정도에서 이분이 열 탈진 증세가 있어가지고 제가 출동을 해서 운전자 말로는 태아 냄새가 나가지고 나와보니까 앞에 보넷 부위에 불이 붙어 있었다. 조용조용히 월출산 휴게소 앞에 차량을 정차하고 그냥 소화기를 껐는데 안 되니까 제가 지나가고 했죠. 앞서 15일 낮 2시쯤 영광의 한 아파트에선 30대 남성이 5층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낮 5시 10분쯤 고흥에선 50대 남성이 농약 살포용 기계에 끼어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순천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남과 북의 지자체를 연결해서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약속했는데요. 시민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류회장이 열렸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손을 마주잡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남한의 순천시와 북한의 소도시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직접 연결할 계획입니다. 지원 사업으로는 농업과 산림, 보건의료를 포함한 5가지 중점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지명이 같은 북한 평안남도의 순천시와 직접적인 교류를 희망했습니다. 경남 순천과 전남 순천은 하늘천자와 내천자 한자만 들을 뿐이지 도시의 규모나 또 철도 교통 요충지 그리고 별개 도시 산업단지로 둘러싸인 모든 점에서 흡사합니다. 그래서 남북 철도만 연결된다면 정말 가장 쉽고 빠르게 오고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임종석 이사장은 남북 교류 사업이 그동안 지속 가능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남북의 관계와 대외 정세에 부딪혀 끝없이 표류해왔다는 겁니다. 남북 교류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려면 지자체 연결 사업과 시민 주도형 교류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자체와 시민의 힘으로 남북 교류를 강화한다면 대내외적인 요인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잘 풀어가려면 우리 스스로의 결정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신뢰가 쌓여야 한반도 문제의 직접 해결자로서의 결정력도 높아질 거다 해서 이게 작은 업무 협약이지만 그 안에는 이런 많은 경험 속에서 나온 그런 소중한 바램들이 들어있다는 점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국 지자체로서는 6번째,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남북 교류회장을 연 순천시. 순천시의 지원이 남북 평화와 번영에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고흥군이 분청문화박물관과 연계한 설화 특화마을을 조성합니다. 고흥군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기존 역사, 문화자원과 설화를 융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고흥읍 호동마을과 두원면 운곡마을 일원으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관광 상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무안군이 동신대학교와 국제항공정비 주식회사와 함께 지역 항공 특화 산업 발전과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참여 기관들은 무안 항공특화 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협력할 방침입니다. 또 항공특화 산업 맞춤형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동신대 재학생들의 산업체 현장 실습 추진과 동신대 관련 학과의 산업체 맞춤형 교육 실시 등 기술 훈련과 교육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신안 아페도의 왕새우 산지 가공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신안 왕새우 산지 가공시설은 10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됐고 작업 공간과 저온시설 2동을 갖췄습니다. 신안군은 대형 유통업체와 협업을 통해 해마다 25억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호남권 직업체험센터인 순천만 자벌드의 브랜드 로고에 대한 상표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순천만 자벌드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됐으며 등록된 상표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와 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순천만 자벌드는 내년 5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공연 영상 제작 지원 사업과 지역 미술인의 일자리 사업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공연 영상 제작 지원 사업은 오는 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전국의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공연 동영상을 제작하면 됩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는 연간 40여 명의 작가를 투입해 벽화와 조각 등 작품 설치를 비롯해 조형물을 통한 공간 조성, 미술 전시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해남군은 창작 활동과 생활 지원을 위한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사업으로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포시가 임시 공휴일도 반납한 채 해양 쓰레기 수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 직원 150여 명을 동원해 갓바위와 해안가에 쌓인 해양 쓰레기 27톤을 수거했습니다. 수거 작업에는 하나자원에서 집게차를 동원해 쓰레기 처리에 나서는 등 민간 지원도 뒤따랐습니다. 신안 지도읍 태천마을에 LPG 배관망이 설치돼 개통이 시작됐습니다. 신안군은 193억 원을 들여 지도 읍내리를 비롯한 마을 10곳에 LPG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신안군은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통해 기존 용기를 사용할 때보다 연료비의 절반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과 순천시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순천시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빈틈없는 준비와 순천대 의대 유치를 비롯한 현안 사업에 대해 집중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동용 의원은 의대 설립 법안 발의와 신대지구 수영장 건립 특별교부세 확보 등 현안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사립학교 신규 교사 위탁 채용을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역 57개 사립학교 법인 가운데 37개 법인에서 162명의 위탁 채용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사 위탁 채용 신청의 법인 참여율은 64.9%로 올해보다 4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된 인원이 모두 채용될 경우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은 24.2%로 올해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완도군청 역도 실업팀이 전국대회에서 메달 9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완도군은 2020년 전국 실업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 등 모두 9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가연 선수가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 등을 각각 1개씩 목에 걸었으며
신비 선수는 한국 주니어 신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